그 다음 구절로 가보죠. 이 구절이 참으로 거대한 구절입니다. 뇌질고 어쩌고 저쩌고 네 개로 우단 한 구절인데 네 개로 쪼개놨어요. 그리고 먼저 두 번째 구절 향어는 보냐, 여기서부터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어는 보냐, 이 구절 속에 있는 향어는 보냐 6글자, 이것이 바로 향가, 저에게 있어서는 향가 연구의 로제타 스톤에 해당했던 구절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1798년에 이집트를 침공했어요. 그런 학자들을 잔뜩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1799년 1년 후에 군사들이 나일강 서쪽에서 요새 작업을 하다가 글자가 새겨진 비석 하나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 비석에 이 사진 보세요. 3개로 구분되죠. 맨 위에 있고 가운데 있고 맨 밑에 있고, 맨 밑에가 고대 그리스어로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어는 알고 있었어요. 이거 내용을 알아요. 근데 두 번째 것은 뭐냐면은 그때까지 알려져 있던 민중 문자라는, 우리로 말하면 필기체 문자예요. 맨 위가 우리가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는 고대 이집트의 신성 문자, 뭐 아주 그림 문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자, 이 두 개를 몰라요. 그런데 이걸 딱 보고 나서 이 학자들은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이 세 개가 뜻이 같을 거다. 그러니까 맨 아래는 알고 있으니까 맨 위에 것과 가운데 것을 이 뜻을 비교해 보면은 이 문자를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이집트 고대 문자는 아니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자기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20년이 걸렸어요. 마침내 프랑스와 샹폴 레옹이 이 세 개의 문자를 비교하고 다른 것까지 비교해 가면서 풀다가 드디어 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알파벳이었다. 그러니까 알파벳의 시원 문자였던 거죠. 그거죠. 이집트 그림 문자가. 그걸 알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프랑스 샹폴레옹에 의해서 고대 이집트 문자 체계의 비밀을 풀게 해준 단서가 바로 로제타 스톤이었던 것입니다. 저에게도 바로 이 두 번째 구절 향오는 보냐가 향가를 풀게 한 단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서를 통해서 저는 향가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최초로 착안했던 것은 용인에 있는 양주동 박사님 묘소였습니다. 그 양주동 박사님 묘소를 참배하다가 그때 제한테 영감 하나가 떠올랐어요. 한번 여기 보십시오. 향언운 보었냐, 가운데 두 글자요. 향언운 보었냐. 일단은 뜻은 향언이 뭐고 보언이 뭔지는 모르더라도 이것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향언에서 말씀하기를 보언이라 한다. 보언이다. 향언에서는 말하기를 보언이다. 이런 구조 아닙니까? 물론 향언이 뭔지도 모르고 보언이 뭔지도 몰라요. 그 이 말의 뜻이 뭔가? 이 향가 속에 보언이라는 특수한 문자 집단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영감이 번쩍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양주동 박사님 묘소입니다. 바로 저 묘 앞에서 앉아서 저 앞에 그 산 계곡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그때 이것이 바로 그거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향어는 보았냐. 이 문장의 구조를 보면 괄호가 쳐진 형태예요. 글씨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향언으로 말하자면 보온이다 이렇게 풀리는데, 신라 때 향가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음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소리 음자가죠. 음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음이라는 글자는 향언으로 말하면 보온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 그때까지는 누구도 보온이라는 말에 주목하지 않고 있었어요. 보온이 뭔지도 알지 못했어요. 물론 향언이 뭔지도 몰랐어요. 중국에도 일본에도 다 찾아봐도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보온이라는 이 두 글자 가진 단어가, 어휘가, 워드가 무엇인지를 연구해 놓은 것이 아무 데도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대 향가 시대에는
보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었는데 우리 민족이 차츰 향가를 잊어버리게 되면서 사라져버린 고대어가 아닐까. 양주동 박사님의 향언을 양주동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중국어에 대비해서 바라본 우리나라 말, 우리는 향이고, 서울은 경이니까 중국은 경이고 우리는 향이다. 경향, 우리 뭐 경향신문 할 때 경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았어요.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향언은 보언야를 우리말로 이르기를 보언이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걸 풀자면 이렇게 해 풀려야 돼요. 앞에 향언은 보언야. 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보언이다. 그럼 보언이 우리말이어야 돼. 근데 뭐가 보언이 우리말이에요? 한자말이지. 그러니까 완전히 뜻이 이해가 되나요? 음을 향언으로 말하면 보언이다. 예를 들어서 음을 향언으로 말하면 소리다.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음을 향언으로 말하면 보언이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보언이라고 한다. 이건 말이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양조동 박사님의 포럼은 향을 우리말로 본다. 이것이 어쩐지 계속 곳곳에서 충돌을 해요. 그 주변 논리하고. 그래서 분명히 이건 뭔가 조금 이상하다. 잘못 풀어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물론 알아내죠. 다시 한번 이 문장 구조를 봐주십시오. 향언은 뭐냐? 음이라는 한자는 향언의 보언이라는 말에 해당한다. 그럼 우리는 향언과 보언을 알아야 돼요. 향언은 무엇이고 보언은 무엇일 것인가? 저는 자욱한 안개 속에서 그야말로 긴 시간 하염없이 헤매고 돌아다녀야 했어요. 향언은 무엇이고 보언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뜻을 알기 위해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지적인 역량을 다 투입해야 했어요. 여러분 제 화려한 스펙 아시죠? 저는 한문서당 영사제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문의 모든 지식을 영사제 한문서당 학동 때 선생님께 종아리 맞으면서 배웠던 한문식을 총동원했어요. 기나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웠어요. 중간에 가만두자. 도저히 못 해먹겠다. 몇 번이나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까지는 알았어요. 이 보언은 뭐냐? 알리다 보 말씀은이에요. 뭔가 알리는 말이구나. 향언으로 말하면은 뭔가를 알리는 말이다. 여기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아승푸레하게나마 의견 접근을 해갔어요. 향언이란 무엇이었던가? 여기서는 나중에 상세히 풀이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답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향이라는 글자는 중국어에 비교했을 때 우리말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향은 결과적으로 뭐냐? 천지 귀신, 천지의 귀신에게 제사 지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결국 저는 여기까지 파들어갑니다. 천지 귀신에게 제를 행한다. 이런 의미가 향이 나오는 모든 부분에 이거 다 도입해 봤더니 이 뜻과 맞아갔어요. 어디에도 향이 제 천지 귀신이다. 그때 그걸 뜻한다. 이런 것을 써놓은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다 찾아도 안 나와요. 그러면 뭐냐? 향이라는 글자가 쓰이는 곳을 다 뒤져가면서 그 뜻이면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서 가능한 100가지의 뜻, 저기서 가능한 100가지 뜻, 서로가 이렇게 짜맞추어 가면서 차츰차츰 압축해 갔더니 향은 제 천지 귀신에게 죄를 행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게 가장 적합했고 현재까지 저는 이것이 맞다고 확신합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 이제 잠깐만 옆으로 넘어가고 제 말에 동의 안 해주셔도 돼요. 천지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천신과 지신을 말하는 거예요. 천신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옛날부터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지신은 뭔가? 여러분 우리 흔히 알잖아요. 하늘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뒷산이요, 금산이었어요. 금산. 거기가 바로 뭐죠? 신이 사는 산인 거예요. 그 산 자체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우리 조상들은 하늘도 신으로 여기고 금도 신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여기서 이상한 게 느껴지지 않아요? 금이 무엇과 비슷하죠? 우리 당군 할아버지의 어머니 웅녀 곰 아닙니까? 호랑이하고 곰 중에서 우리 그 환웅께서 호랑이는 그냥 이렇게 버리시고 곰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죠? 천신과 지신을 우리는 모시는 민족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범은 무엇일 것인가?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보기로는 우리는 천지 귀신, 천신은 하늘이고 땅신은 금이다, 곰이다. 이 두 가지를 상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향이라는 글자를 찾다가 보니까 당군 신화의 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지신을 의미했다. 이런 생각까지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 생각에 동의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드디어 보온이란 무엇인가? 이 보온을 모르면은 원앙생가는 물론이고 모든 향가의 해독은 불완전하다. 이 보온을 알기까지도 정말로 지독한 고통의 여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수많은 좌절 끝에 저는 답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보온이라는 것은 현대 뮤지컬이나 연극, 영화 대본에서의 지문에 해당하는 용어를 우리는 보온이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향가에서 나오는 알리는 말. 지문이라는 것은 현대 연극 대본에서 뭐 하냐? 연출자에게 어떻게 그걸 연출할지 그것을 써놓은 글을 뭐라고 하냐? 지문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자면 이 대목에서는 눈물 짓는 연기를 하도록 해. 이것이 바로 지문이겠죠. 자, 보안이 지문이었어요. 지금의 개념으로 말하면 보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이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향가의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립니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향가를 시로 보았어요. 시.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향가는 뮤지컬이나 연극, 영화와 같은 종합예술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지문이 있으니까. 지문은 바로 연기할 때 어떻게 하나?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향가는 뭐가 되느냐? 종합예술이니까 알겠는데 우리가 책에서만 배웠던 고대 종합예술이었던 것입니다. 시와 종합예술은 전혀 달라요. 종합예술에서 여러 가지 뭉뚱그려 있다가 하나가 쏙 빠져나가지고 발전해 가는 것이 시였어요. 우리 민족은 시의 민족이 아니에요. 시는 누가 봐도 중국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종합예술에서 시가 빠져나온 거 걔네들은 의원절구 뭐 칠원율시 뭐 어쩌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지그들끼리 발전시켰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시를 조금 중국 좀 문화에 조금 중국 문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시를 받아들였어요. 그래 특히 조선시대 들어와가지고는 와장창 시의 매료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시의 문화가 시의 민족이 아니고 우리는 노래의 민족이었어요. 그건 노래가 단순 노래였느냐? 아까 금방 나오잖아요. 향가, 뮤지컬, 연극, 영화 같은 종합 예술이 바로 우리 민족 예술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보온이 존재하면서 향가는 드디어 고대 종합예술이었다. 노래가 그렇게 확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민족 역사의 독립터던 때, 우리 민족의 독립터던 때, 여명 시기에 고대 종합예술이 있었다고 역사서의 첫 부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우셨죠?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애의 무천, 사만의 계절제 이런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 내용을 봤더니 바로 종합예술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고, 동맹, 무천을 우리는 뭐라고만 배웠죠? 뭐 하늘에 제사 지낸다.